여왕의 집 98회 예고 드디어 여왕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집에서 이 쓰레기들 전부 다 끌어내요. 집안에서 짐이란 짐도 싹 다요. 황씨 일가가 무너지고 제인이 돌아온 지금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배수인 이름이 강재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 각자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르는 불확실한 전장 속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숨기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없어. 맹세해. 지호가 누구 아들인지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그리고 이 전쟁 더 이상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황기찬이요. 위암 말기래요. 길어야 1년 정도 보나봐요. 감정도 정의도 심지어 피까지 섞인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빠가 절 위해 남기신 집 이제야 되찾았어요. 강세리는 한때 YL 그룹의 실세로 군림했지만 이제 그녀가 누리던 모든 권력과 재산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50억을 날리고 마지막 보루 같았던 자신의 집마저 제인에게 넘어간 상황.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아들 지호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 그녀 손에서 떠나려 하고 있죠. 이태호는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호는 내가 데려갑니다. 그 여자의 손에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리에 대한 선고이자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세리는 자신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가는 걸 두 눈으로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돈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떠났으며 자신의 야망은 파편이 되어 발밑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 그녀 안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감행할 수 있는 무모함이에요. 그리고 그 무모함의 대상은 당연하게도 제인이죠. 그녀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고 믿는 세리는 점점 이성의 끈을 놓기 시작해요. 아이마저 데려가려는 이태호의 선언은 세리에게 마지막 희망조차 빼앗아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호를 지킬 힘도 자격도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이 세리를 무릎 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그 절망 위에 마지막 관기를 세웁니다. 무너진 권력 위에 쌓는 마지막 복수의 건축물. 98회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강세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상실로 인해 생겨난 그녀의 얼굴엔 인간적인 눈물보단 도끼 어린 미소가 깃들게 될 테니까요. 제인은 드디어 여왕의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에요. 어린 시절의 추억, 아드르노와 함께했던 평범하고 따뜻했던 나날들,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졌던 고통의 기억까지. 그 집은 그녀에게 있어 삶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은 또 다른 의미로 제인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복도 하나, 창틀 하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든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녀 앞에 떠올랐죠. 한때 그 집에서 뛰놀던 은호의 웃음소리, 밤마다 들리던 남편 황기찬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세리의 뻔뻔한 웃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제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었고 그 고통을 등에 지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죠.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선 제인의 눈빛은 단호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 집의 중심에 서서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고 그 순간 노숙자가 마치 자신의 공간인 양 거실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퇴거 요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인이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고 여왕의 자리를 스스로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녀가 선택하고 그녀가 이끌어가는 시간이니까요. 한편 황기찬은 병실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고요한 몰락이었어요. 해임당한 이후 세상이 등을 돌렸고 그의 마지막 자존심조차 시한부 선고 앞에서 무너져버렸죠. 병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도 야망도 미래도. 그가 남긴 말은 허탈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가 아니었나 봐. 그 말 속에는 회한과 체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한때 모든 걸 손에 넣을 것 같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손에 쥔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폐허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폐허는 그가 만든 모든 거짓과 탐욕, 배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제 어떤 변명도 어떤 후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도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병세를 숨기고 권력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했던 기찬. 그가 지금 와서 무너지는 모습은 동정심보다는 경멸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도윤은 묵묵히 병실을 나서며 되뇌었어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도윤은 기찬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권력을 유지해온 황기찬. 하지만 그 이면엔 병세를 숨긴 채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냉정한 계산이 있었죠. 도윤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도희가 죽음을 앞두고도 밝혀내려 했던 진실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공모했던 악행의 흔적들.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 한때는 정의감 넘치던 검사였던 황기찬은 이제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기계음만이 그 침묵을 깨울 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도윤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자문합니다.
진심으로 후회는 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두려워진 걸까? 도윤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말 대신 그의 눈빛은 그 자체로 모든 판단을 끝낸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동정할 이유도 용서할 이유도 없다. 도윤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강세리. 그녀는 아직도 패배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애초에 패배했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 잔혹함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집을 빼앗긴 것도 모욕인데 그 집의 매수인이 강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단순히 자산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의 권력, 지위, 체면 그리고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거울 앞에 섰어요. 텅 빈 거실, 서랍 하나 없는 드레스룸, 그리고 낯선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게 변해 있었고 자신만이 낡은 옷처럼 그곳에 버려진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 세리는 결국 천천히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비됐죠? 이제 그 집을 불태울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의 위태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죠. 절망의 끝에서 세리는 끝내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올 거예요. 이제 그녀의 앞에 남은 길은 오직 두 가지. 하나는 모든 걸 불태우고 함께 무너지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잿더미 위에서 또 다른 여왕으로 태어나는 것. 그녀가 어떤 길을 택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강세리는 과거의 강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후회를 가두지 않습니다. 복수와 절망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말없이 준비해온 무언가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는 여왕의 집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위협이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여왕의 집을 뒤흔들 진짜 캐서린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태호는 20년 전 실종된 여동생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그가 조용히 수소문하고 추적해온 모든 자료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하죠. 단순한 감정적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과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여성이 그의 친여동생임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캐서린이었고 강세리가 진짜 캐서린의 자리를 가로챈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짓의 역사를 끝낼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서 YL 그룹의 핵심 비자금 루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비자금을 인출했고 이를 추적하던 DH홀딩스 측은 강세리의 이름이 아닌 진짜 캐서린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을 포착합니다. 언론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가짜 여왕이라는 꼬리표가 강세리에게 달려붙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정체성과 입지, 사회적 신뢰는 일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녀는 왕좌를 넘겨야 할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다는 대중의 냉소 앞에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이태호는 황기찬에게 과거 선물 받은 미술 작품들이 사실은 모두 위조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죠. 단순한 모작 수준이 아닌 고의적인 바꿔치기였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세금 회피와 자산 도피 정황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림 속엔 단지 예술이 아닌 자금 흐름의 증거가 담겨 있었고 그 흔적들은 YL 그룹의 회계 조작과 치밀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제 그 충격파는 법정으로 언론으로 주가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이미 내사를 시작했고 관계자 소환과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황. YL 그룹은 단순한 오너 교체를 넘어 기업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결국 진실은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에겐 해방이지만 누군가에겐 파멸이 되겠죠.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지를 세상이 알아가는 과정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자영은 또 한 번 기억의 조각을 되짚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신이 혼미했던 자영. 하지만 짧은 순간 마치 기적처럼 찾아온 맑은 의식 속에서 그녀는 딸 제인을 붙잡습니다.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자영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세리가 김한희를 밀었어.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인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이 무너졌죠. 그저 우연한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엔 자영의 눈빛은 확고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제인은 숨죽이며 되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세리가 김한희를. 그러나 타이밍은 늘 잔혹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영의 눈동자는 흐려졌고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치매 증세가 찾아온 것이죠. 그녀는 눈앞의 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허공을 바라봤고 제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 한 문장은 여왕의 집 전체를 뒤흔들 결정적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김한의 실족 사고는 오랫동안 단순한 불운으로 여겨졌지만 그 배후에 세리가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제인은 즉시 유경과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말이라는 이유로 쉽게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제인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어머니를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자영이 그 순간만큼은 명확하게 정신이 돌아와 있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엄마는 망상이 아닐 때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진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세리가 김한이를. 이때부터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이는 세리가 김한을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병원 CCTV 현장 기록, 사고 전후의 동선, 통화 기록까지 하나하나 재구성해 나가죠. 그 과정에서 세리의 이상한 행동과 거짓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날 밤 갑자기 사라졌던 시간, 병원에 도착한 직후 급하게 통화를 하던 모습, 그리고 김한이 떨어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병문 안을 가지 않았던 세리의 행동들까지 하나하나가 섬뜩한 단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이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는 문제이자 엄마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였어요. 여왕의 집, 이제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춰졌던 진실이 끝끝내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끝은 단순한 정리나 퇴장이 아닐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파멸이고 누군가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 해요. 세리가 그 집에 진짜 불을 지를지, 그 불은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화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호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그의 미래는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린 희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희망일까요? 그리고 제인의 여왕 자리는 과연 평온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왕의 집 98회, 이제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회차가 될 거예요. 치매라는 운명의 장벽을 뚫고 돌아온 진실, 그 진실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살릴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절대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